나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한 방에 확 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해보려고 딱 마음 먹고 이게 딱 준비하는 게 책상 정리. 하루 종일 책상만 있는 게 청소하고. 아니지. 네, 맞아요. 오늘도 공담학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형님, 오늘이 몇 회인지 아세요? 몇 화인지? 글쎄, 몇 화지? 39화입니다. 아, 39화. 39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지났네. 자, 며칠 전에 뉴스 기사가 났는데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도서가 수험서래요. 공인중개사, 한능검, 토익, 다양한 스펙 쌓기 교재 있죠. 가장 놀라운 건 우리 에듀윌 공인중개사 교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재를 진짜 많이 선택한다는 거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스24 또 우리 상위권에 있는 책들에 또 에듀윌 교재가 거의 또 거기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더라고요. 다 노란색, 네, 다 그래서 노란색 합격서. 참 들어가서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자기 교재 하겠나라고 가끔 이런 보는 거 예스24 아니야? 들어가 본다니까. 우리 에듀윌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차 합격 가능하도록 공다방에서 중요한 비법을 영혼까지 끄집어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이게 뭐지? 상당히 떨리네. 아, 편지.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시생 이거군요, 형님. 동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야, 영원한 과제죠. 저도 한 장 있는데요. 이야 이건 진짜 사람들이 엄청 바라는데 적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팁 전수.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자격증 막 딸 것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맞아요.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잠시 그때 그렇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책은 어떻게 사야 되고 교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학원에 가야 되나 뭐 인강을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을 건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딱 마음 먹고 이게 딱 준비하는 게 책상 정리. 하루 종일 책상만 있는 게 청소하고. 아니지. 네, 맞아요. 목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아유 뭐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1년 안에 합격할 건지 아니면 올해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를 할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1년 안에 이제 합격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1차 하시고 내년에 2차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게 동차 합격이 유리하냐라고 물어보면 민법의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실명법 등등등등이 제 과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1차 열심히 할 때 2차까지 필 받아서 같이 한 방에 가면 갈 수 있는데 근데 1차 딱 하고 다 까먹고 그러다가 2차 와서 또 시작하려면 민법도 생각 안 나고 또 2차 만에 또 1차 책을 보기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과목의 연계가 정말 중요한 것 자, 같아요. 내가 동차를 하겠다, 뭐 2년 걸쳐서 하겠다, 이거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인터넷 강의로 내가 공부를 할 건지 학원을 내가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학원을 갈 수만 있다면 학원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지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공부가 되거든. 학원을 온다라는 것은요, 누가 자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지식만 전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케줄을 잡아줘요. 맞아요. 일단 학원에 나오면 그날 하루 스케줄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의지는 약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확실하다 이러면 동영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학원이 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이나 그 거리적 제한 이런 게 있고 동영상으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걸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1.2까지는 괜찮다. 잔소리 듣기 쉽다. 이러면 나 잔소리 정말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막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동영상에서는 좀 잔소리한다 싶을 때는 빨리 듣기 할 수 있으니까 음. 조금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학원의 그 강점은요 결국 아이 컨택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딴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인강의 장점은 무조건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강의 또 약점은 뭐냐면 진도가 너무 밀릴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요. 진도 안 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짬시간 통해서 잡아가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인강이 좋고 의지가 좀 약하고 여러 여건상 내가 진도 차근차근 나가주길 바란다. 학원에 와서 네, 괜찮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습 시간 내용인데요. 과정이 이제 두 과정이 있어요. 평생 패스 과정이 하나 있고 스피드 패스 과정이 있거든요. 두 과정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먼저 평생 패스 이건 이제 기본서하고 합격서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4시간 정도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직장인 육아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 스피드 패스 과정인데요.
요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피드 패스 과정은 딱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론도 추격을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도 이렇게 풀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동영하고 이제 백선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또 범위를 넓혀서 맞아요. 정리를 네. 해주니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한 방에 확 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평생 패스 과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교재 선정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여러분이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스피드 패스 과정에서 진행하는 교재들을 딱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평생 패스 과정을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는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해야 될 건지는 특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스피드 패스 사용하는 교재가 단단 교재죠. 맞아요. 단단. 그리고 이제 평생 패스에서는 기본서와 합격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합격서 사용하고 형님 있고. 우리 거국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합격서 한번 피시지요. 네. 자 이겁니다. 요새 이게 예스24 저그 시중에 이제 오. 판매 거의 수험서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에듀윌의 자랑거리 책들입니다. 자, 네 번째 순서는 우리 교수님 선택인데요. 강의를 결제하고 나면 강의 선택과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교수님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선택에 어떤 팁을 좀 우리가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든지 강의의 특징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딱 들어보셔서 임선정처럼 약간 스피드하게 쫙쫙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또 우리 한병훈 교수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럼 우리 한병훈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여기 제가 출연했다고 해서 꼭 제 강의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선택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딱 선택을 했는데 정말 좋아요. 좋은데 어느 부분이 어려워 안 맞아. 그 부분만 가면은 아 나는 이 선생님한테 이 말은 정말 이게 나한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럼 그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이렇게 참고할 수는 있죠. 꼭 내가 한 명 선택했으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명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찾으러 갔어. 그게 없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나온다는 그건 얘기예요. 하지 마. 다섯 번째는 학습 스케줄 짜기인데 공부할 때 스케줄 어떻게 짤까?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고민입니다. 근데 학원을 온다거나 또는 동영상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짜져 있잖아요. 스케줄이 짜져 있거든요. 1차만 한다. 동차한다. 1월 달에 시작했다. 2월 달에 시작했다. 3월 달에 시작했다. 사정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짜달라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에듀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맞아요. 하겠습니다. 거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교재 활용법인데요. 에듀윌에는 기초서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합격서, 필살기 같은 등등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교재 활용법에 관해서 과목별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과목의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저는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초서 있죠. 기초서는 기초 과정에서만 하고 딱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서만 보고 시험에 합격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전 과정, 이론 과정, 문제풀이 과정 전 과정에 반드시 여러분 꼭 활용하는 교재가 합격서예요. 합격서는 1년 내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 가면 그 필살기라고 많이 반응이 좋았던 교재가 있는데 이건 막판에 9월달하고 10월달에 활용하는 교재예요. 쪽집게 백선 내용 정리를 할 때 활용하는 교재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이 저희가 2권이 있어요. 네.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고 기출 응용 문제집이 있는데 이건 이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다루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단원별 기출문제 먼저 다루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 응용 문제집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전 과목의 공통이고 맞아요. 네, 기본서는 이건 각 교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교재 내용 가지고 충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기본서를 참고용으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전 과목을 다 기본서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나중에 참고용으로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게 있죠. 먼저 중개사법은 어떤 교재가 있죠? 조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좀 많이 요해요. 에듀윌에만 있어요. 다른 학원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 그림암 기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암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3월경에 발행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또 우리 민법도 또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 봄쯤에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죠. 합격 예약 네네. 특강을 진행하는데 이제 네. 그때 활용할 교재가 합격 패스 암기 노트라는 거거든요. 저는 암기 코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암기 코드를 한 거의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100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다 정리를 하고 문제 중에서 사람들이 잘 틀리는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100개 정도 진행하는 교재가 있는데 이건 합격 예약 특강에 활용할 교재입니다. 기본서가 패키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기본서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기본서와 합격서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수업을 기본서로 해요. 공식법은 기본서로 꼭 강의를 해달라는 사람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나는 기본서 강의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기본서에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합격서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본서를 참고서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어차피 3월 달에는 합격서 갖고 수업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서로 수업을 듣더라도 반드시 미리 합격서를 좀 보세요. 정리할 때는 합격서를 보고 기본서를 활용을 하시되 수업 안 하는까지 다 보지 말고 수업한 거 위주로 통으로 다 읽는다? 이런 너무 시간을 많이 버리게 돼요. 우리 심정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합격서는 1월부터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책이잖아요. 중개사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160페이지 정도 돼요. 기본서가 지금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는 못하지만 평균 60점만 넘는 데는 시험이라면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합격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촬영을 해놨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과목별로 합격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그것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초시 동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그런 꿀팁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공다방문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다방 빨리 우리 형님 100화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100회 특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회 특집.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 에듀윌은 합격이다!